2024년 타데이 포가차르는 사이클링 역사상 전례 없는 놀라운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어느 하나 우승하기도 어렵고 완주만 해도 대단한 선수라고 여겨지는 지로 디탈리아, 뚜르 드 프랑스, 세계 선수권 대회를 한 해 모두 우승한 것은 트리플 크라운이라 불리며 이는 사이클링 역사상 정말 극히 드문 업적입니다. 에디 먹스가 약 50년 전에 달성한 이래로 포가차르가 올해 2024년 이 트리플 크라운을 해내는데요. 사실 이제는 타데이 포가차르를 현재 막을 수 있는 선수도 없고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폼이 너무 올라와서 그냥 혼자 장거리 독주 어택을 해버려도 펠로톤이 이를 후반부에 따라잡지 못하고 그냥 놔줘야 하는 경우가 몇 번 생기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윤보 비스마가 타데이 포가차르 하나 맞겠다고 3명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힘을 빼는 모습은 꼭 와우에서 보스몹 잡겠다고 공대 꾸려서 레이드하는 모습 같았고 2024년 와서는 이제 포가차르가 어택을 날리면 팀의 리더급 선수들이 바로 어택에 참여 타데이와 함께 달리는 방법을 통해 포가차르를 견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을의 모뉴먼트 2024년 1 롬바르디아에서도 포가차르가 극경사에서 댄싱을 하며 치고 나가는 이 모습은 와 진짜 이 괴물을 이젠 누가 막지? 그 누구도 따라 붙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으며 저 괴물을 따라가다가는 선수들이 그대로 녹아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끼리 2위, 3위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타데이 포가차르가 이렇게 위대한 시즌을 보내는 동안 항상 포가차르와 함께 했던 건 바로 그가 사용한 휠셋 MB SES입니다. MB의 공기 역학적 엔지니어링의 정수가 담겨있는 SES 라인업. 어떠한 자전거에서도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고 공기의 흐름이 앞휠과 뒷휠에 다르게 적용하는 점을 착안 앞과 뒤 프로파일이 다른 휠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기본적으로 뒷휠이 앞휠보다 더 깊은 프로파일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뒤쪽이 앞쪽보다는 측풍에 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앞은 조향성과 민첩한 반응성을 위해 좀 더 얕은 프로파일을, 뒷휠은 에어로다이나믹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더 깊은 프로파일을 적용했습니다. 덕분에 MB 휠셋을 사용하는 라이더는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도 핸들이 털릴 걱정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SES는 스마트 MB 시스템의 줄임말입니다. 최고의 스피드를 위해 설계에 있어 단지 휠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에 꼈을 때 비로소 가장 공기 역학적이고 안정적이며 가볍고 강성도 좋고 내구성까지 뛰어난 최고의 휠, 그걸 만드는 MB만의 휠 설계 방식인데요. 2011년 F1 공기 역학 엔지니어 출신의 사이먼 스마트와 함께 메르세데스 벤츠 F1 팀의 풍동실험 연구소 이 브래클리 윈드 터널에서 탄생한 이 SES 라인업은 현재 4세대까지 개발되고 진화하여 자전거 마니아층에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최고의 휠이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ES 라인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휠인 SES 4.5 디스크 휠셋, 가격은 소비자가 448만원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휠셋답게 아무래도 가격이 좀 나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 SES는 수요가 워낙에 많아 재고가 있을 때 사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MB SES를 그토록 매력적이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SES는 가장 진보된 타이어 장착 방식인 훅리스 튜블리스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훅리스 튜블리스는 기존 림의 가장자리에 있던 갈고리 모양의 후크를 제거한 새로운 휠 디자인, 말 그대로 훅리스 시스템인데요. 훅리스 덕분에 휠의 무게가 10에서 15g 정도 줄어들며 가벼우며 타이어와 림이 더 매끄럽게 이어져서 공기 저항이 감소합니다. 또한 튜브를 넣는 클린처 방식이 90에서 100psi 정도를 넣을 때 일반적인 튜블리스 방식에서는 80에서 90psi만 넣으면 되고 거기에 훅리스 시스템까지 더해진다면 80kg이 넘는 로뚱 라이더조차 60psi가 권장 공기압일 정도로 상당히 낮은 공기압으로 주행할 수 있어서 우수한 승차감과 접지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다운힐을 할 때 그동안 느낄 수 없었던 쫀쫀한 접지력과 주행 안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록 올 봄에 월드투어 경기에서 한 건의 튜블리스 타이어 벗겨짐 이슈가 있었지만 해당 브랜드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이미 휠이 강한 충격에 깨져 있었고 공기가 모두 빠져 그 어떤 타이어 방식이더라도 벗겨짐은 피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MB에서는 보다 더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MB SES에 가장 잘 어울리는 타이어 권장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권장 가이드를 충족하는 대표적인 타이어는 MB SES 로드 타이어, 컨티넨탈 그랑프리 5000S TR 등이 있습니다. MB SES는 써본 사람은 모두 다 말하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 또한 매우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정말 뛰어난 반응성과 가속력, 특히 30에서 40km 정도를 넘어갈 때 느껴지는 그 짜릿한 가속력과 항속 유지력이 진짜 매력적입니다.
여기에는 구조적으로 내부가 넓은 25mm 내부 림폭의 역할이 크게 작용합니다. 일반적인 휠셋의 내부 림폭이 21mm에 불과한 것을 생각하면 25mm라는 그 넓은 림폭은 진짜 넓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넓은 림폭은 더 넓은 타이어, 그러니까 28mm 이상의 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며 더 나은 승차감과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더욱 낮은 공기압에서 주행을 가능하게 해주어 오랜 시간 라이딩을 해도 몸에 들어오는 충격과 피로감이 줄어들어 더 먼 거리를 더 빠르게 더 편하게 갈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SES의 특징적인 설계입니다. MB는 SES를 제조할 때부터 히든 니플 설계와 몰디드 스포크 그리고 몰디드 밸브 스템 홀 설계를 통해 보다 더 단단한 림을 만들어내는데요. 일반적으로 림에 스포크 홀, 밸브 홀을 뚫을 때는 림을 다 만들어 두고 드릴링 방식으로 구멍을 뚫게 됩니다. 하지만 MB는 몰딩 성형을 통해 섬유가 절단되지 않는 몰디드 홀 제작 기술을 적용하였고 덕분에 카본 섬유가 쭉 이어져서 더 가벼우면서도 더 강도가 높은 림이 탄생합니다. 림 강도가 올라가면 림이 파괴되기 전까지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이 늘어나고 오래 사용해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MB SES 4.5 휠셋의 경우 라이더의 최대 제한 무게는 113kg이나 됩니다. MB SES는 SES 2.3, 3.4, 4.5 그리고 6.7로 구분됩니다. 모든 모델은 디스크 브레이크 전용 모델로 출시되었으며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훅리스 튜블리스 모델입니다. 2.3, 3.4 등은 앞뒤 림 깊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SES 2.3의 경우 앞 28mm, 뒤 32mm의 프로파일을 가집니다. 3.4의 경우 39mm, 43mm, 4.5의 경우 50mm, 56mm, 그리고 6.7의 경우 60mm와 67mm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앞은 좀 더 얕은 깊이와 U자 모양의 프로파일 설계로 바람의 영향을 줄여 조향의 안정성을 가져가고 뒤는 좀 더 뾰족한 V자 모양의 프로파일 설계로 공기 역학적 성능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참고로 타데이 포가차르는 대회에서 SES 4.5 모델을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경량성, 에어로다이나믹을 모두 갖추고 있어 포가차르의 다양한 레이스 스타일에 적합한 모델이죠. MB는 SES 시리즈 이외에도 카본 기술의 정점을 가진 기업답게 카본 프레임, MTB 휠셋, 그리고 그래블 휠셋 등 업계의 혁신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MB는 2007년 카본 프레임 빌딩을 위한 튜브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엣지라는 브랜드로 처음 시작하여 이후 2010년 상표권 문제로 인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MB 컴포짓으로 브랜드명을 변경했는데요. 2009년 당시만 해도 산악자전거에서 카본 휠셋은 거친 산악자전거의 주행을 버틸 수가 없다라는 믿음이 강해서 UCI MTB 월드컵 다운힐 경기를 보면 대부분 다 알루미늄 휠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B는 이 경량과 강성, 내구성의 타이어 마운트까지 복잡한 요소가 모두 필요한 산악 다운힐 종목에서 카본 휠셋으로 존재감을 크게 드러냈습니다. 2010년 MB 카본힐을 사용하여 카본 휠로서는 세계 최초로 다운힐 월드 챔피언이 탄생하였으며 몇몇 개선을 거쳐 2014년 MB M 시리즈가 정식으로 출시됩니다. MB는 MTB 라이더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더 빨리, 더 오래 부드러운 라이딩을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MB만의 프로텍션 기술인 와이드 훅리스 비드 그리고 프로텍티브 림 스트립을 적용했습니다. 와이드 훅리스 비드는 림 비드에 안쪽 말림 없이 쭉 뻗은 디자인인 훅리스 타입을 적용, 더 넓게 타이어가 자리 잡게 하여 안정적인 접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프로텍티브 림 스트랩의 경우 림과 타이어가 닿는 부분에 특수 배합된 원료로 제작된 일종의 코팅 보호막을 더 씌워 타이어와 림 사이에 일종의 방어구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 MB M 시리즈는 라이더 스타일에 따라 5시리즈, 6시리즈, 8시리즈, 9시리즈로 나뉘며 숫자가 높을수록 더 험한 지형을 주파하기 위해 림의 폭과 넓이가 증가하게 됩니다. MB는 떠오르는 그래블 수요에 발맞춰 G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MB G 시리즈는 그래블과 올로드 라이딩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고성능 카본 휠셋 라인업입니다. MB는 G 시리즈를 통해 포장도로부터 거친 비포장도로와 인도에까지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넓은 림 내폭, 훅리스 림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최근 MB는 휠셋뿐만 아니라 카본 프레임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 뚜르드 프랑스 스테이지 9 팀 토탈에너지 앤서니 트루기스 선수는 MB 밀리 프레임 SES 휠셋을 타고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3km 길이 14개의 그래블 구간이 포함된 까다로운 스테이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밀리 프레임의 성능과 SES 휠셋의 주행성을 기반으로 팀 토탈에너지의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토록 좋은 휠셋, 그리고 누구든지 얼마나 좋은지 아는 휠셋 MB. 하지만 사실 모두가 이 좋은 휠셋을 사용하기에는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모터스포츠에서도 F1이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개발된 기술이 합리적인 가격과 기술 안정화를 통해 대중적인 자동차에 천천히 적용되듯이 MB가 가진 기술력을 기반으로 분초를 다투는 월드투어 경기 말고 성능과 가격의 균형을 맞춰 좀 더 일반적인 라이딩에서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MB 파운데이션 휠셋입니다. SES처럼 훅리스 튜블리스 디자인, 넓은 내부 림폭, 몰디드 스포크 및 몰디드 밸브, 그리고 공기 역학조 설계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MB가 근 20년간 그동안 쌓아온 카본 휠 제작의 노하우를 그대로 담아내었고 성능도 동호인 수준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수준 높은 구름성과 에어로다이나믹 성능을 보여줍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점은 SES가 최적의 주행 성능을 위해 앞, 뒤가 다른 깊이의 휠셋으로 제공되는 반면 파운데이션 휠셋은 앞뒤 45mm 또는 앞뒤 65mm의 같은 깊이의 프로파일을 가집니다. 내부 림폭의 경우 SES 4.5가 25mm인 것에 비해 파운데이션 45는 약간 좁은 21mm의 림폭을 가집니다. 무게 또한 약 100g 정도 더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충분히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는 주행성과 400이 넘는 SES 가격에 비해 소비자가 210만원, 현재 삼바다 스포츠에서는 40% 할인 행사가가 적용되어 126만원에 구매 가능한 이 파운데이션 휠셋의 가격은 구매해도 후회하지 않을 합리적인 가격을 보여줍니다. MB SES 4.5, 네, 바로 타데이 포가차의 그 휠셋입니다. 딱 달아주자마자 와 진짜 이 그 저녁에 자전거 타고 싶어서 몸살이 날 뻔했는데요.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라체 소리도 얼마나 웅장하던지 약 보름간 타는 내내 정말 자전거가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포가차르가 왜 어필해서 그리 경쾌하게 올라갈 수 있었는지 이 MB SS 4.5를 타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뭐랄까 이 휠이 그리 막 초경량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휠의 무게가 성능의 전부가 확실히 아니다라는 건 바로 느껴졌습니다. 이 완벽하게 조화로운 강성과 구름성과 경쾌함의 밸런스는 페달을 한 번, 두 번 밟을 때마다 몸이 쑥쑥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다운힐. 처음에는 타이어가 터졌나 싶을 정도로 몸이 쫙 달라붙어서 내려가지는데 속도는 속도대로 잘 나오고 훨씬 강력해진 접지력으로 인한 다운힐 안정성은 이거 타고 빨리 그란폰도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평지에서도 30-40km 그 사이에서 항속 유지가 쭉 되는 것도 신기했고 특히 휠이 둔하지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아서 경쾌하면서도 힘을 잘 받아주는 느낌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에 휠도 많은데 이거 정말 무리해서라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뽐뿌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드는 시즌이었습니다. 포가차르가 2014년 위대한 시즌을 보낸 것이 이 MB 휠셋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분명 이 MB의 성능이 포가차르가 램코나 다른 리더급 선수들을 놀라운 속도로 따돌리는데 도움을 줬다는 점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즐거웠던 MB 휠 시즌 경험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MB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전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굿모닝 라이스 라이스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